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저희들이 다이빙 하다가 가끔 부주의로 성게에 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성게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까요? 어떤 재밌는 질문이 와서 한번 제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받은 질문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박사님, 성게에 찔려서 죽을 수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고요. 아파서 고생을 해보긴 했지만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슷한 사실입니다. 의사인 친구 보고 같이 다이빙 하자고 권했더니 성게 핑계를 댑니다. 또 같이 다이빙하는 미국인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서게라고 보내는데 성게입니다. 성게에 찔렸을 때는 그 미국 서양 사람들한테도 이런 재밌는 미신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오줌을 거기다 뿌려주면 성게가 빨리 죽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인지요? 늘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보냈습니다. 보시는 이건 제가 보낸 답변이고, 그 밑에 제가 유튜브에 주발성게에 대해서 위험한 해양생물 10선을 보내드릴 때 보냈던 만들었던 영상을 링크를 걸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게에 찔려서 간단하게 적었지만, 성게에 찔려서 죽을 수도 있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성게는 영어로 sea urchin 이렇게 하죠. sea urchin에서 이 urchin만 두고 보면 저희들 몸에 가시가 돋아있는 고슴도치가 urchin입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에 최효숙 사장님께서는 밤송이란 뜻 아니냐? 이렇게 그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게가 가지고 있는 독과 그 독에 찔렸을 때의 가능한 증상, 이것도 늘 나타나는 건 아니죠, 통증 외에는. 그 다음에 이 침을 제거하는 문제, 그 다음 예방하는 법과 실제 이 성게로 인해서 희생당한 다이버들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케이스가 있었지만 한 두 케이스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그 외에 이 성게를 저희들이 먹고 있는 와다 이야기요. 와다 아닙니다. 우리가 성게 내장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 그 다음에 이 성게가 방정하는 모습이 찍혀 있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게에는 어떤 독성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저는 성게를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광주광역시에서 내과 의원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박유환 강사님. 같이 처음 해외 갔을 때가 필리핀 아닐라오였었는데 여기 저희들이 한번 소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비치에 준비를 해서 거기서 이렇게 구워 먹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혼자서 맨발로 비치로 뛰어들었다가 단말마의 소리를 지르고 튀어나왔는데 온 발바닥에 성게침이 가득 고여 있었던 그 기억이 늘 납니다. 물론 저도 성게에 찔려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게의 여기 뾰족뾰족한 침, 이 스파인이라고 합니다. 이 스파인에는 이게 사실은 그렇게 딱딱한 뼈가 아닙니다. 대신 거기에 칼슘이 많이 들어가지고 나름은 어떤 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찔리는 거죠. 근데 이 성게 침 주로 끝에 몰려 있는 독들이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글리코시드라고 합니다. 스테로이드 글리코시드. 이 스테로이드는 부신 피질 호르몬인데 이것을 배당하는 배당체라고 이렇게 하고요. 피를
녹여버리는 용혈소 혹은 용혈독도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백질 분해 효소도 있고요. 이름은 프로티아즈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 인체에서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들어있습니다. 이 세로토닌은 뭐 여러 가지 작용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은 그 우울증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콜리너직 substance 어떤 그런 물질이라는데, 이 콜리너직이라는 말은 결국은 저희들이 이 아세틸콜린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뭐 성분이 들어있다는 건데요. 이 아세틸콜린도 역시 신경 전달 물질이고, 이게 들어가면 저희들이 심장 박동수를 낮추게 됩니다. 이게 참 굉장히 의학적으로 이게 중요한 약품인데, 이런 것들이 이 성게의 독성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게에 찔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워낙 많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것이 찔린 자리가 엄청 아픕니다. 이게 찔리자마자 즉각적인 통증이 오죠. 대부분의 2차적인 증상은 서서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일단은 찔린 자리가 많이 아픕니다. 피부에 보면 그 찔려 있는 침도 보이지만, 또 찔렸다가 빠져나오고 나면 그 자리가 까맣게 흔적이 남아있고,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침 끝이 피부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다 녹여서 나올 때까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애를 먹입니다. 그러나 증상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죠. 가급적이면 그 자리에서 빨리 제거를 하든지 제거를 못 하더라도 어떤 처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2차 감염을 예방합니다. 이거 2차 감염이라는 거는 곰기고 이러는 건데, 이게 굉장히 애를 많이 먹입니다. 그 자리에 벌겋게 발적이 오고 붓는다는 뜻의 종창도 같이 옵니다. 상처 부위가 피멍 같은, 타박상 같은 그런 흔적이 점점 나타나서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제가 봐서는 뭐 99.9% 정도가 이 특별한 부작용이 없으면 한 5일 정도 지나면 이 증상이 나타납니다. 증상이 다 소실이 됩니다. 흔적은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뭐 성게에 찔려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그림이 이 처음 찔려서 시간이 지나면서 2차 감염으로 이어질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상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증상이 점점 합병증으로 이어지면 좀 좋지 못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사람이 힘이 빠집니다. 허약감이 오고요. 찔린 부위 주변으로 해서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이 근육에 통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요쯤 되면 좀 심각합니다. 그러다가 쇼크에 빠지는 수도 있고 사람이 마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도의 피로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호흡 곤란이 오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건 즉시 이 환자를 이송해서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구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게에 찔렸을 때 현장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면 박혀있는 침을 조심스럽게 쏙 뽑아내 줘야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뽑는 것을 보여드리겠지만, 특별히 병원에 있는 그런 기구 사용하지 않더라도 바늘 같은 걸로도 제거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침을 빼주면 아무래도 2차 감염의 위험성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 상처를 비눗물로 깨끗이 소독을 해줍니다.
이게 제일 끝에 제가 적어놨지만 식초 이야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놨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식초를 사용해주면 이 침이 더 빨리 용해가 되기 때문에 이 성게에 찔렸을 때는 식초가 아주 도움이 크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통증이 심하면 일반적인 진통제, 뭐 저희들 같으면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 타이레놀, 그 다음에 개보린 뭐 이 정도입니다. 브루펜 계통의 그 진통제를 먹어보면 덜 아프기 때문에 덜 괴롭습니다. 항생제가 들어있는 연고면 좋습니다. 그것을 하루에 3번 정도 그 부위에 도포해서 그 염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 부위가 많이 간지러운 경우는 그때는 부신 피질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는 스테로이드 연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더마톱이라고, 이 약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처방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발라주고 그 위에 붕대 끄저 뭐 이런 걸 대고 있는 것이 증상을 좀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식초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게 식초를 뿌리면 그 박혀있는 침을 녹여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는 거로 되어 있고요. 보시는 이 그림에 보면 식초를 솜에 묻혀 가지고 그 자리에 가만히 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문 떼면 침을 안으로 밀어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에 3회 이상 좀 오랫동안 하면 좋고, 뭐 저 경우 같으면 이 식초를 묻혀 가지고 그 묻은 솜을 대고 그 위에 비닐 같은 걸 하나 대 가지고 그 위에 양말을 신깁니다. 그러면 식초의 도움이 더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 질문 주셨던 내용, 그 소변, 오줌, 이건 아주 전혀 근거가 없는 야만적인 그런 소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나요? 성게에 찔렸을 때 오줌 뿌려라. 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오히려 뭐 소변에 있는 어떤 있을 수 있는 균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고 침이 완전히 빠졌구나 라고 하는 것은 그 침 찔린 흔적이 없어집니다. 빠지고 나면 그게 자연 치유 현상으로 살이 붓기 때문에 그렇고, 피멍도 빠집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침이 빠졌구나 하는 그런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 성게의 침을 이렇게 제거하는 어떤 시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꽤 많은 침이 이 발에 박혀 있는데 사실은 이걸 다 빼지는 못했고요. 그 보시면 그 자리에 그 바늘로 이렇게 뽑아냅니다. 이 방법이 가능한 이유는 금방 성게에 찔리면 그 자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바늘로 좀 뽑아내도 크게 불편하게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성게를 꺼내고 나서 그 마지막 부분 뽑아내는 처리를 할 때, 이때는 그 저희들이 병원에서 쓰는 뭐 겸자 이런 것들은 저희들 갖고 있기 힘들고요. 지금 보시는 요런 어떤 집게 같은 것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이버뿐만이 아니라 그 비치에서 휴가를 즐기는 모든 분들은 맨발로 써돌아 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게 제가 오랫동안 이야기를 한 적이, 오래전에 이야기를 했던 그 디스토마 계통이 특히 그 뭐 개똥 뭐 이런 것들이 흩어져 있는 해변에서 저희들이 맨발로 다니면 그 디스토마가 피부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게 이야기를 하자면 특히 다이버라면 바닥이 딱딱한 부츠를 신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하다못해 샌들도 물렁물렁한 것보다는
좀 바닥이 있는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게 좋고, 요즘 워낙 다이빙 사이트에서 장갑을 못 끼게 하는 곳이 많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장갑을 사용하는데 아주 얇은 그냥 일반적인 장갑보다는 바닥이 이중칠이 되어 있는 우리 공업사 같은 데서 사용하는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수트 반드시 입으시고요. 아무리 따뜻한 열대지방에 가더라도 가급적이면 3mm 수트는 전신 수트로 선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이빙 할 때 어쩔 수 없이 장갑을 끼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발목, 손목도 노출이 안 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몸의 어떤 한 부분 뿐만이 아니라 장비의 어떤 부분도 이 바닥을 긁지 않도록, 그것이 저희들이 지구를 수중 세계를 오랫동안 보존하는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성게 상해로 사망한 정례입니다. 지금 이 성게, 이 경우는 지금 뭐 성게의 종류가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주발 성게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성게에 찔린 바늘이 발바닥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발 성게는 주발 성게의 빨판으로 사람을 묵니다. 그렇지 이렇게 침이 찔러 들어간 자리는 없습니다. 주발 성게에도 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발 성게에서 독이 나오는 것은 이 빨판에 저희들이 피부가 닿으면 얘가 거기를 하고 흡입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독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015년 이야기고요. 저희들이 아주 많이 자주 가는 필리핀 팔라완 콜론에서 이 필리핀 애들 둘이가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미구엘 루이드라는 애가 이렇게 맨발에 이게 찔렸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얘가 아이고 나 숨을 못 쉬겠다라고 하면서 쓰러졌는데, 이 애를 들쳐업고 그 트래비스 밀라드가 친구였더라고요. 여기 보면 BF로 되어 있는데 그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베프죠. 그때는 이미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가 이거 성게에 찔렸으면 이렇게 급하게 죽지는 않는다. 이래서 그 소위 저희들이 굉장히 겁을 내는 스톤피쉬 이것을 겁냅니다. 근데 병원에서 이게 부검을 했는데 그 안에 스톤피쉬의 독은 나오지 않고요. 성게에서 발견되는 침과 발견되는 독이 부검에서 나왔습니다. 성게가 분명히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이건 뭐 워낙 최근이라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2019년이고요. 6월 23일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 그 앞에 진지발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휴양 섬이 있습니다. 크리스 윌슨이라고 하는 54세 된 영국의 아마 선교회 신부였나 봅니다. 이분들은 결혼하고 부인도 있고 애도 있고 이렇대요. 카약을 타다가 부인과 함께 각자 카약을 타고 나가다가 카약에서 떨어졌는데 얕은 수심에서 성게를 밟았습니다. 밟고 바로 이분이 카약에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통증과 허약감이 바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카약을 이렇게 뒤집어서 그분을 얹고 카약과 그 이분을 같이 수면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해변에서 조금 이렇게 쉬었다고 합니다. 호텔에 돌아와서 편안한 침대에 눕혀놓고 이 부인이 책 좀 보겠다고 이 밖에 수영장 쪽에 가서 앉아 있다가 이렇게 방에 들어와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부인이 나가기 전에 그냥 힘이 없다고 해서 의사를 부를까 했더니 또 의사 진료는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분도 성계로 인한 상해 중 사망사고에서 굉장히 최근의 이야기고, 그 서양 쪽에 이 언론에 굉장히 많이 소개됐었습니다. 성계가 그렇게 안전한 그런 수중생물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저희들이 흔히 성게알이라고 하는 거죠. 이 고나드라고 하고요. 이 고나드는 이게 성선입니다. 그래서 성게는 이 몸 안에 거의 대부분이 맞나? 이 성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엄청 좋아합니다. 저희들이 다이빙 처음 시작할 때 한 35년 전에만 해도 이 성게는 저희들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일본으로 수출됐었습니다. 요즘은 일본에 안 팔고 우리한테 팔아도 충분히 어민들이 그 고생한 대가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이 슬라이드를 놓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특히 다이빙 강사분들이 많은 유혹을 느끼는 것이 수중에서 성게를 보고 그놈을 칼로 이렇게 헤쳐가지고 이 고나드를 밖으로 흘러나오게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고기들이 모여듭니다. 다이빙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이 뭔가를 보여주고 싶고, 또 학생들, 저도 처음 그걸 볼 때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수중 생물들은 평소에 먹지 않는 이런 걸 먹게 되면, 맛있으면 다음부터는 이 성게를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수중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짓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영상은 그 성게가 방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 상당히 예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게에 찔려서 사람이 죽을 수 있냐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대부분 5일 이내 자연 치유가 됩니다. 큰 걱정거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 걱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오면 가급적이면 빨리 상처 치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민물로 이렇게 흘러서 씻고요. 그 다음에 식초가 좋습니다. 비눗물을 사용한다고 비눗물을 거기에 이렇게 민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비누에 거품을 내 가지고 그 자리에 이렇게 뿌려주고, 그 다음에 물로 씻어주고, 하여튼 그 상처를 손으로 이렇게 문대면 남아있는 침이 안으로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발성게는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수중 생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만지지 않습니다. 아는 분들은. 그러나 일반 성게에서도 찔려서 사망한 경우는 저희들이 병원에서 페니실린 샥이라고 있죠. 또 국소마취약, 리도카인 같은 거 이렇게 처음 주사 맞으면 괜찮고요. 세월이 지나서 두 번째 맞을 때 쇼크가 옵니다. 그래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 성게의 침에도 그런 반응이 있는 게 아닐까 저희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빙 할 때는 항상 충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풀수트요, 전신 보호 수트를 입으시고, 발목이 노출되는 짧은 부츠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꼭 안쪽에 최소한 양말도 신으시고, 아니면 발목이 덮이는 롱넥 부츠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갑도 가급적이면 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안전한 다이빙 하시고요, 즐거운 다이빙 하십시오. 저희들이 동해안의 아쿠아벨 리조트에 가서 배가 떠날 때 되면 예쁜 사모님이 나와서 안따 절따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은 갔다 온다 이렇게 대답한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